최명지 할머니 지금 우리 이모 물건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안 배웠어요? 오늘은 최명지를 따끔하게 혼내주는 은총이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최명지는 이미 한번 구하나의 방을 뒤졌다가 현장에서 딱 걸려가지고 방에서 쫓겨났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명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서랍장 하나 뒤졌는데 구하나가 빨리도 들어와서는 서랍에 있던 그 상자에 구하나가 중요한 물건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 말이야. 그때는 구하나가 1층에 있어서 금세 올라왔다지만 집에 없으면 방을 누가 뒤지는지 어떻게 알겠나요? 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 바쁘게 일하지만 백수 최명지는 조영사를 만나 나쁜 짓을 꾸미거나 회사 이사를 만나 비자금을 횡령하는 거 말고는 딱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직업이 신여진네 집 지킴이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일은 신방울이 다하니 말이에요. 구하나가 출근한 틈을 타서 최명지는 지난번에 못 뒤졌던 구하나의 방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유전자 검사서가 들어있던 첫 번째 서랍장부터 열어보았죠. 그런데 분명히 거기 있던 상자는 온데간데 없이 서랍장이 비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새 보물상자를 다른 데에 옮겨놓은 모양이네. 내가 지방에 또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구하나는 이런 상황이 또 있을까봐 혹시 몰라 상자를 침대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모녀가 둘 다 도벽이 있는지 번갈아 가면서 구하나 물건에 손을 대니 말이에요. 최명지는 어차피 시간도 많겠다 이 방을 싹 다 뒤져서라도 먼지 탈탈 털면 뭐라도 나오겠지라며 방을 전부 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구하나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내 손바닥 위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최명지를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도대체 최명지가 하나이모 방에서 뭘 하나? 열린 문틈으로 최명지가 방을 뒤지는 걸 쳐다보고 있었죠. 저번에도 이모 방 뒤져서 이모가 엄청 싫어했었는데 저 최명지 할머니는 대체 왜 자꾸 이모 방을 뒤지는 거야? 회장 할머니 방도 사람 없는데 계속 들락날락하고 정말 나쁜 행동이야. 은총이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우리 이모 방 그만 뒤지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최명지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진정하고는 은총이를 향해 오히려 화를 내었죠. 조그만한 게 어디서 어른한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난리야. 어디서 그렇게 배워먹었어. 니네 이모가 그렇게 가르치던? 이게 형님이 하도 오냐오냐 해주니까 예의를 어디 밥 말아먹었는지. 나는 지금 네 이모 방을 뒤지는 게 아니라 물건을 찾아주는 거야. 뭘 알고서 화를 내야지 어이가 없어가지고. 최명지는 은총이에게도 구하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는데요. 은총이는 하도 화가 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모가 함부로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모 물건 찾아주는 거면 방 주인이 있을 때 허락받고 들어와야지. 왜 우리 이모 출근했을 때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뒤져요? 그리고 우리 이모는 저 예절 교육 잘 시켜주셨거든요. 할머니가 유치원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요즘 유치원에서도 배워요. 도둑질은 나쁜 거라고요. 은총이가 소리 지르는 사이에 신방울까지 2층으로 올라오게 되고 또 다시 사태가 커지게 되었죠. 신방울은 신여진을 호출했습니다. 은총이랑 명지가 싸우고 있는데 회장님이 좀 오셔야 할 것 같다고요. 아차 싶어진 최명지는 그제서야 은총이에게 사과했습니다. 왜 형님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언니는 눈치도 없어요? 회장님이 은총이 일에 예민한 거 알면서 나만 또 이상한 사람 되었잖아요. 전화 나 바꿔줘요. 최명지는 신여진에게 변명했죠. 저는 세영이랑 하나 화해시키려고 잃어버린 액자를 찾고 있던 중이었는데 은총이가 오해한 거예요, 형님. 형님이 은총이한테도 잘해주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제가 애를 왜 구박하겠어요. 그런 일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은총아, 내가 잘못했다. 회장님한테 괜찮다고 어서 말씀드려. 은총이는 어쩔 수 없이 최명지의 사과를 받아주었지만 하나이모를 은근슬쩍 괴롭히는 최명지와 윤세영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최명지가 구하나의 방을 뒤지면서 찾고 있던 물건을 결국 찾지 못하고 나갔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죠. 그 할머니 하나이모 방을 또 뒤질 것 같아. 분명히 액자를 찾는 게 아니었는데 은총이는 이제 집에 있는 최명지와 윤세영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맨날 윤세영 방에서 소리 지르는 게 안 그래도 시끄러웠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윤세영의 방문에 귀를 대보았죠. 하나이모 이야기를 하고 있네? 윤세영과 최명지 모녀는 그 시간에 또 작당 모의 중이었습니다.
엄마 구하나를 내쫓을 그 방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최명진은 자신이 생각해놓은 방법을 술술 불었습니다. 최명진은 조영사에게 구하나에 대해서 조사해놓으라고 했다며 구하나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헉, 우리 이모 집에 가서 또 도둑질을 할 거라고. 최명지의 계획을 은총이가 먼저 눈치채게 되었네요. 우리 이모가 원래 살던 집에 뭘 놓고 왔었지? 지창희 삼촌은 입이 너무 가벼운데 윤성호 할아버지는 산타 할아버지니까 우리 이모 물건 못 훔치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은총이는 믿음직스러운 윤성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창가에 고요히 내리쬐던 평화로운 오후. 순수한 동심이 가득 담긴 은총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전해지는 특별한 순간이었는데요. 그 목소리 속에는 누군가에게 꼭 전해야 할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불안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지창희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고 산타 할아버지와 꼭 통화하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죠. 지창희 삼촌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마를 살짝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는데요. 네가? 그 할아버지랑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지만 조카의 진지하고 간절한 목소리를 듣자 이내 마음이 누그러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알겠어. 기다려봐. 집에 계시니까 바꿔줄게. 구지창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윤성호의 방으로 향했고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며 은총이의 부탁을 정중하게 전달했는데요. 평소와는 다른 은총이의 모습에 그도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전화를 받은 윤성호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은총이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은총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게 되었죠. 은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우연히 듣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의 최명지 할머니가 하나 이모의 방을 지속적으로 뒤지고 다니며 수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번에는 지창희 삼촌이 없는 시간을 노려 중요한 물건을 훔치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 이모를 이 집에서 영원히 내쫓으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은총이는 사랑하는 하나 이모가 이 무서운 사실을 알고 마음 아파할까봐 지창희 삼촌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눈물 어린 목소리로 털어놓았는데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모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그동안 최명진은 단순히 액자를 찾는다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도둑질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명지의 의도는 분명 단순한 도둑질이 아닌 더 깊은 곳에 있었죠. 윤성호는 은총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깊어지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전화기 너머의 어린 은총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최대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대답했습니다. 윤성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단단한 약속이 담겨 있었죠. 은총이와 하나 이모를 꼭 지켜주겠다고. 비밀만 잘 지켜준다면 하나 이모에게는 절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진심을 담아 여러 번 약속했는데요. 윤성호의 따뜻한 말에 은총이의 불안한 마음도 조금씩 진정되어 갔습니다. 은총이는 그제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회장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으로 대해주시는지 매일 밤 함께 잠자리에 들자고 하시고 예쁜 장난감도 아낌없이 선물해 주시며 마치 진짜 친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 속에는 새로운 가족을 만난 기쁨이 가득했죠. 윤성호는 은총이의 순수하고 용감한 고백 덕분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최명지가 구하나를 가짜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의 모든 상황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중대한 발견이었죠. 하지만 이 민감하고 위험한 사실을 구지석이나 그의 비서에게 알릴 수는 없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구하나가 가짜라는 사실은 영원히 비밀로 지켜져야만 했고 그것이 밝혀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신여진의 복잡하고 위험한 거짓말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하게 된 윤성호는 이제 와서 그 거짓말이 밝혀지면 구하나가 받을 큰 상처와 충격을 생각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구하나를 가짜 딸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린 것이죠.
윤성호는 유진이의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더욱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는데요. 마음 한켠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의 죽음을 지석에게조차 철저하게 비밀로 했고, 유진 엄마도 오직 장비서와 진구에게만 알렸을 텐데 어떻게 최명지가 이 사실을 알아냈을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맴돌았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은 불안한 감정이 윤성호를 짓눌렀습니다. 혹시 유진이의 유전자를 오염시킨 범인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도 들었는데요. 그 생각은 윤성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최명지의 도둑질 계획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에 윤성호는 서둘러 은총이와 구하나가 사용했었던 칫솔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신여진의 거짓말에 맞춰 여러 물건들의 위치를 조심스럽게 바꿔놓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두 사람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예전 구하나의 집안에서는 누구도 모르는 은밀한 계획들과 비밀스러운 움직임들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최명지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며 더욱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특히나 최명지가 언제든 구하나의 방을 몰래 뒤져 유전자 검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미리 유전자 검사소에도 만반의 조치를 취해두었죠. 작은 실수 하나로도 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하나의 머리카락을 직접 채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최명지가 빗이나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몰래 수집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최명지의 집요함을 잘 알고 있던 윤성호였기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만약 최명지가 구하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수집한 머리카락에 은총이의 머리카락이 우연히 섞여 있을 경우였죠. 이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은총이의 머리카락이 유전자 검사에 사용된다면 피할 수 없는 조부모와 손자 관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은총이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죠. 다행스럽게도 은총이의 기민하고 영특한 판단으로 이런 위험한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은총이의 통찰력은 정말 놀라웠죠. 하지만 윤성호는 한편으로 유진 엄마의 위험한 선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그의 마음 한켠에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고 은총이를 집으로 데려갔는지, 차분히 기다렸다면 윤성호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계획하여 은총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의 한숨 속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윤성호는 은총이가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집주인에게 상당한 웃돈을 주고 집을 매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은총이의 안전이 그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구지은이 나간 빈방에 자연스럽게 세입자로 들어가 은총이를 마치 자신의 친자식처럼 세심하게 돌보았는데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구하나가 바쁜 업무로 야근할 때면 직접 어린이집에 가서 은총이를 데려오고 꼼꼼하게 씻겨주는 등 친부모 못지않은 정성을 쏟았죠. 누가 봐도 평범한 이웃 이상의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하나를 자신의 딸로 만든다는 신여진의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는데요. 윤성호의 눈썹 사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습니다. 나중에 만약 구하나가 진짜 친딸로 밝혀진다면 이 엄청난 거짓말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그것은 결코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최명지도 구하나가 가짜라는 것을 예리한 직감으로 알아차리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죠. 최명지의 눈빛에도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구하나 본인도 자신이 진짜 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아무리 통장 내역이나 재산 거래 내역을 샅샅이 살펴봐도 의심스러운 증여 내역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영리하고 용감한 은총이의 활약으로 당장의 위기는 무사히 넘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은 오히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최명지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이제는 오히려 두 모녀가 의심의 대상이 되어 24시간 감시를 받는 처지로 전락해버렸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윤성호는 끊임없이 최명지의 집요한 공격을 막아내며 구하나가 혹시라도 진실을 알게 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항상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죠. 만약 신여진의 치밀한 거짓말이 들통난다면 구하나가 느낄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 분명했고, 그로 인한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놀라운 반전에 대한 기대감도 살며시 피어올랐는데요. 윤성호의 마음 한켠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거짓말 속에서 알고 보니 구하나 씨가 정말로 신여진의 친딸이었다는 극적인 반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죠. 그것은 마치 운명의 장난 같은 반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만 가장 아쉬운 점은 처음부터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는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선택이었죠. 신여진이 하늘로 떠난 유진이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은총이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구하나가 정말 친딸로 밝혀져 진심 어린 모성애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구하나와 신여진의 복잡하게 얽힌 관계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일수록 신여진이 구하나에게 점점 더 깊은 정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신여진은 처음부터 이런 위험한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될 것만 같았죠. 그녀의 어깨는 죄책감으로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숨겨진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 최명지와 윤세영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그날, 신여진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할 것이었죠. 무자비하게 수많은 기업을 사냥하여 그 가족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넣은 대가로 이미 사랑하는 딸을 잃는 처절한 슬픔을 겪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구하나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영원히 그녀의 양심을 무겁게 짓누를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영혼을 지닌 은총이 역시 나중에 구하나가 모든 진실을 알고 깊은 상처를 받게 될 때 할머니에 대한 실망감과 원망으로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 분명했죠. 그렇기에 더더욱 신여진은 앞으로는 반드시 떳떳하고 정직한 할머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신여진이 지금까지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이처럼 작고 순수한 은총이의 용기 있는 활약으로 인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던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둘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깊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죠. 이렇게 오늘도 은총이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가 만들어낸 반전 가득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과연 앞으로 구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신여진의 거짓된 모성애는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매회 여러분과 함께 드라마의 숨은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